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임신을 했었어요. 신혼을 즐기고 싶어 1년 조금 넘도록 피임을 하다가 피임을 그만두니 바로 임신이 됐더라고요.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양가에 알렸습니다. 양쪽 어른들이 저희가 일부러 피임하는 줄 모르고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줄 알고 걱정도 했었고 많이 기다린다고 저희 아빠가 은근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처음 임신을 알리는 전화부터 시어머니한테 조금 실망이었어요. 어머님은 전화도 계속 받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받고 나서도 시큰둥 그러니 축하한다가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다닐 거니 하시길래 제가 네 어머니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매일 야근에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태교에 힘쓰려고요 라고 했더니 그럼 몸 조심하고 태교 열심히 하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줘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밥 안 챙겨줬냐고요. 저나 아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지만 원래 무뚝뚝한 분이시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머님은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물론 제가 먼저 할 수도 있었지만 임신하고 나니 왠지 챙김 받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하기가 싫더라고요. 전화 한 통 없는 시어머니께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궁금하지도 않나 싶고요. 그러다 아기가 잘 크는지 궁금해서 초음파를 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기 성장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아기 집 안에 아기가 보여야 하는데 아기 집만 크고 아기가 없어서 고사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곧 유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었죠. 꼼짝없이 집에만 있으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며칠 뒤 피가 조금 비쳐서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지염이 조금 있다고 약을 넣어주셨어요. 걱정 말고 혹시 피가 많이 나오면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고사난자가 맞대요. 처음 수정부터 잘못돼서 아기집만 생기고 아기는 안 생겼다고 지금 피가 나오는 건 자궁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첫 아기라서 너무너무 기뻐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신랑은 이런 저를 보고 말없이 안아줬고요. 그리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잤어요. 자고 일어나 울고 또 울다 지쳐 잠들고의 연속이었죠. 보다 못한 신랑이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다음번에 꼭 건강한 아기 갖자고 위로해줬습니다. 어디라도 갔다 와서 마음 달래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 마침 연이라 제주도 여행 예약해서 여행 다녀오고 겨우 마음 정리를 했어요. 항상 자상하고 저를 공주처럼 받들어주던 신랑은 자기도 힘들 텐데 저를 위해서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갔다 와서 생각하니 어른들이 문제였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전화로 차근차근 설명하니 몸 잘 추스르고 다음에 또 애기 가지면 된다고 위로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되게 쿨한 성격이라 바로 쿨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된 걸 어쩌겠냐고 이 몸이나 잘 추스르라고 친정 내려오면 보약 강제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댁에는 전화로 말하기에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신랑 폰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였어요. 왜 용돈 안 붙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깜빡했다고 와이프한테 말해서 붙이라고 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바로 붙였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전화하려는데 어머님이 혹시 애기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신랑한테 어떡하냐고 했더니 제가 내키는 대로 하라더군요. 전화하면 당연히 애기 얘기하실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용기 내서 어머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돈 붙였어요. 늦게 드려 죄송해요 했더니 그래 고맙다 하고는 뚜뚜뚜 바로 끊으시더군요.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제가 전화했으면 적어도 몸이 어떤지 정도는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저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애기 그렇게 된 거 알았을 때보다 더 서러웠어요. 남들은 손주 보게 해줬다고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한다던데 따뜻한 말 한마디 바라는 제가 너무 큰 욕심 부린 건가요? 너무 어이없어 신랑한테 말도 안 했습니다.
가만 보니 신랑이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도 애기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까지 미워지더라고요. 며칠 만에 겨우 극복한 우울증까지 도져서 다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울고 잠자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신랑까지 미워져서 신랑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 언제부턴가 신랑도 지쳐서 저한테 말을 안 하더군요. 친정에 말하면 엄마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말하려고 해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말 못하고 신랑한테 얘기해볼까 하다가도 워낙 효자에다 가족애가 강한 사람이라 말하면 싸움만 될 것 같아 혼자 갑갑해만 했었네요. 게다가 어릴 적 아버지 돌아가셔서 일찍이 홀로 되신 훌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제사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할머님 댁에서 지내던 시아버님 제사를 이제 어머님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더군요. 집에서 제사를 지낼 것인지 아니면 절에 올릴지를 결정한다 하여 제사 이틀 전인 일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저희 집과 5시간 넘게 걸리는 청송에 사세요. 그래서 서둘러 갔는데도 저녁 7시가 되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렸고 버스 타고 청송 시내까지 4시간, 청송 어머님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데만 1시간이 걸렸거든요. 총 이동 시간만 6시간이었죠. 또 그날 주말이었는데도 남편 회사에서 급하게 호출이 와서 남편이 오전에 일을 하고 왔었거든요. 정말 서두르고 늦은 거였어요. 이 상황을 어머님께 남편이 전화해서 몇 번이고 설명을 했었답니다. 또 저는 유산 후 며칠 안 된 상태라서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서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대구에 사는지라 그나마 가까워 미리 와 있었고요. 저희가 만두를 사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며느리니까 네가 알아서 정하고 네가 알아서 제사 맡아라. 황당해서 제가 왜 일하고 다 해야 하느냐? 제사에 어머니가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니 남편 아니시냐? 그럼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지 제가 다 알아서 하길 바라시느냐 따졌어요. 옆에 계시던 도련님도 엄마, 예전에 할머니랑 사이 안 좋아서 몇 년 제사 가지도 않은 적 있었잖아? 그러면서 제사 뭘 엄마가 다 했다고 이젠 난 빠진다. 그렇게 말해. 엄마 남편이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도련님네는 집으로 돌아가고 저흰 너무 늦어 돌아갈 수 없으니 어머님 집에서 드라마 좀 보고 자려는데 갑자기 저를 식탁에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너 아까 나한테 파진 거 사과해라. 난 어릴 때 시집와서 남편 일찍 죽고 내가 아들들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 덕에 네가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호강하는데 아까 말하는 싸가지가 뭐니?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며느리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는 신랑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내가 널 어떻게 혼자서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벙어리처럼 네 마누라가 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있니? 어머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저희 남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부엌에 쌓여있는 설거지감들이 눈에 들어왔는지 엄마, 아마 먹은 거 깜빡하고 설거지 안 했네. 내가 좀 알게 하고 팔을 걷어붙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 저한테 큰 소리로 야야, 더 친정집에서 네 신랑 설거지 시키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신랑 저희 친정집에서 설거지 해본 적 없었고 시킨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화내시는 어머님이 황당해서 어머님, 저희 집에서 저희 신랑이 설거지하면 안 되나요? 물음이야. 너 집 식구가 대체 몇 명인데 그 많은 걸 시니? 라고 하시더군요. 신랑도 같이 먹잖아요. 라고 저도 말대답했어요. 그때 신랑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저는 너는 왜 나만 말리냐고,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들리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더 큰 목소리로 너거 집 식구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안 하고 우리 귀한 아들을 시켰다는 거야? 그럼 저는 왜 항상 어머님 집 오면 설거지하고 음식해야 돼요? 너는 며느리잖아. 엔사위고 사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위가 왜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럼 왜 하는 거죠? 너는 며느리잖아.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순식간에 제 오른쪽 뺨을 2대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기셔서는 이게 미쳤네. 아주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도 놀랐고 이 집에 나가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서 일어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어요. 신랑한테 빨리 나가자고 택시라도 불러서 나 집으로 갈 거라고 했더니 제 쪽으로 다가오시면서 절 밀치고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 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고 밀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런데도 들고 있는 핸드폰 떨어뜨릴 정도로 또 때리고 밀치고 절 때렸어요. 그런데 저 처음 뺨 2대 맞았을 때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봐,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다 사단난 거야. 그리고 저 맞을 거 다 맞고 마지막에 데리고 나오면서 그러대요.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1년 반. 자기 엄마 심기 이제 건들지 말라고 정말 자상하고 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돌변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돌려보내고 남편과 어머님 집 앞에서 얘기를 2시간 했는데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더군요. 아직 유산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이러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괜찮냐고 묻지 않냐 하니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하더군요. 저 그 새벽에 택시 불러 타고 그나마 청송이랑 가까이 사는 친언니 집으로 갔어요. 언니는 여기저기 멍든 제 몸을 보더니 놀라서 바로 응급실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진단서도 펴고 여기저기 사진도 찍었습니다. 언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증거는 확실히 남겨놔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바로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다음날 차를 몰고 저에게 오셨고 조용히 저를 태우고 신혼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가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면서 엉엉우니까 아빠 마음 단단히 먹고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친정으로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제사 다 끝내고 신랑이 올라왔습니다.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각방 쓰고 있다가 제가 먼저 아빠가 토요일에 내려오래 했더니 왜? 라고 하더군요. 아빠한테 다 말했어. 너는 왜 자꾸 사단을 내려고 해? 조용히 좀 하고 일 좀 키우지 말라고 했지? 일은 다 네가 키우는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왜 나를 처가댁으로 가게 해? 나보고 가서 빌으라는 거야? 왜 너는 네 잘못은 생각 안 해? 네가 예의 없게 행동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였어도 더 한 대 때렸어. 나 절대 안 가. 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린 게 당연한 거라고. 맞기 전엔 내가 먼저 사과드리고 잘 풀 수도 있었어. 근데 맞은 후엔 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날 어떻게 때렸는지 다 봤잖아. 난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엄마는 윗사람이야.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아. 회사를 봐도 그래. 상사랑 싸우면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먼저 사과해.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먼저 안 해. 아랫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윗사람은 아랫사람 때려도 되는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폭력은 안 돼. 그리고 왜 당신은 나 맞았는데 오늘까지도 괜찮냐고 안 물어봐. 경찰 의사 달을 먼저 괜찮냐고 물어봤어.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는 건 정말 아니라고들 말했어. 근데 당신은 남편인데 왜 그래? 너는 그럼 왜 나한테 괜찮냐고 안 물어봐. 내가 2사람 사이에 껴서 얼마나 힘든데? 내가 결혼하고 너 임신하고 유산했을 때 얼마나 챙겨줬는지 알잖아. 난 그때 안 힘들었겠어? 당신이 힘들다고 짜증낼 때 한 번 티 안 내고 다 받아줬어. 나도 지친다고. 그리고 제사는 잘 지냈는지 괜찮은지 카톡이라도 해봤어. 너는 왜 네 입장만 생각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는 줄 알아? 첫 제사를 너 때문에 망쳤어. 지금 제사가 문제예요. 그리고 제사는 없다고 문제 되는 게 있었어. 아, 음식할 사람 없어져서 그래? 너 없이도 아주 잘했어. 다 같이. 임신한 동서도 고생했어. 나도 임신했을 때 그것보다 더 했어. 그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리고 굳이 며느리인 내가 안 해도 오빠가 할 수 있네. 앞으로 그렇게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아빠 제사 본인이 해야 하는 거 맞아. 거봐, 너는 우리 집 제사하기 싫었던 거야. 너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싫었던 거야. 무엇보다 우리 엄마 심기 건든 게 나는 용서 안 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따박따박 잘난 척 말대꾸를 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소모적인 말다툼만 하고 결론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울먹이듯 말해서 그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땐 남편을 제가 아직 사랑했던 듯합니다. 천사 같던 남편이 이런 일로 저랑 틀어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같은 지붕 아래서 소모적으로 말다툼하는 게 싫어서 친정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했네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남편이 안 내려간다고 한다. 혼자 내려가야겠다고 하니 아빠 제 전화 받고 몇 시간 후 혼자 운전해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신랑한테 달려가서 귀싸대기를 갈기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귀싸대기기를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철썩철썩 미친듯이 쉴 틈 없이 때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네 어미라는 X는 미친 X이고 너는 그냥 미친 X 자식이야 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 마음 단디 묻고 이혼하되 합의하지 말고 소송 걸어라. 이스프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지 미친 애미 무릎을 꿇리던가 아니면 지 가족이랑 인연을 끊고서라도 너랑 살려고 할 거다. 버리고 위자료 뜯어내고 이 새끼 애미는 콩밥 먹여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빠 눈에 핏기가 가득한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다시 저희 남편에게 달려가서는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손을 대. 그 미친 늙은 엑스네가 당장 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네가 대신 처맞아라 라고 하시고는 미친듯이 또 커다란 손으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돈어른 내가 그래도 예의 차렸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딸 폭행한 그 순간 우리 딸과 당신 귀한 아들 결혼생활 끝났습니다. 당신 나이 구멍으로 처먹었어. 어디서 폭력이야. 내 딸이 당한 거 생각하면 사돈이고 뭐고 쳐들어가. 당신 귀싸대기 날리고 오고 싶은 거 지금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짐 챙기라고 하시면서 나가자고 하셨어요. 지 같은 남편은 그저 멍하니 아빠랑 저만 보고 있었고요. 짐을 챙겨서 아빠랑 같이 주차장에 내려가서 아빠 차를 타고 친정에 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진짜 너무나 서럽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 대신 남편 쳐버리고 시어머니한테 욕해준 아빠가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마저 못한 몸조리를 했고 남편에겐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본인이 위자료도 주고 다 줄 테니까 그냥 끝내자고 하대요. 짐 다 가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외로운 자기 엄마, 우리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본인이 저랑 결혼하고 엄마 등한시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저 같은 며느리를 잠시라도 보게 한 자기 잘못이 너무 크다고 짓거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평일에는 엄마가 계속 계시니까 그렇고 주말에 엄마가 문화센터 등록하셔서 나가기로 했으니 주말 낮에 와서 짐을 가지러 오라고 친히 날짜 시간까지 정해주더군요.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아빠 정말 저보다 더 화가 나셨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시 제대로 죽여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있던 골프채 중에서 가장 큰 골프채를 들고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던 엄마는 아빠를 말리시며 이러다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하셨고요. 엄마도 함께 가자고 하면서 저희를 따라 나서셨고 그렇게 셋이서 저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혼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남편 놈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쇠공을 불렀네요. 열쇠공한테 남편 놈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다고 빨리 와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집 한두 군데 아니라고 하며 웃으시며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고요하대요. 소리 지르는 어머니는 이불에서 빠져나와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으로 벌거벗고 안방에서 뛰쳐나갔고 저희 엄마는 그걸 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아직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실 합의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 놈이 그런 짓을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 놈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대로 이놈들에게 합의금, 손해배상금 다 청구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그 놈들 얼굴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이 정말 있다면 응징할 수 있겠죠. 아직도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용기 내서 적어본 글이었습니다. 자기 엄마 심기 이제 건들지 말라고